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미세먼지 측정소가 도시 위주로 설치됐기 때문인데 아직 측정소가 없는 군이 경남에만 9곳입니다. 자세한 사정을 오승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적한 농촌 마을입니다. 때때로 공기가 탁하게 느껴져도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한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몰라요, 심한지. 그러니까 이런 거 몰라요. 텔레비에 어디 방송하면 아이고 그리 심한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이곳에선 이렇게 다른 군의 측정소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미세먼지 농도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 군별 수치를 확인해봤습니다. 맑은 날씨에 이웃해 있는 지역이라도 최대 세제곱미터당 30 마이크로그램이 차이 납니다. 하지만 산청과 함양 등 9개 군엔 측정소가 없어 수치를 아예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인 도시 위주로 설치했기 때문인데 농촌 지역에도 필요성이 제기되자 경남도가 내년 안에 모든 시군에 측정소를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기 오염도가 낮을 거라고 예상한 지역에도 외부에서 오염 물질이 장거리 이동을 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경남도는 지난 3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정확한 예경보 체계를 위해선 촘촘한 측정소 운영을 통한 데이터 관리가 필수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올 들어 해녀 7명이 바다에서 작업하다 숨졌습니다. 사고가 잦은 건설업보다 사망사고 비율이 8배 가까이 높은데도 해녀의 어업활동과 관련한 안전 규정은 없어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경남 거제 앞바다에 해산물을 따러 들어갔다가 숨진 채 발견된 24살 김모 씨. 김 씨를 바다에 내려준 선장은 4시간 반 동안 돌아오지 않았고 동료 해녀들도 멀리 떨어져 있어 사고를 제때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선장이 있었다면 일찍 발견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물이 떨어졌을 때. 태화기라는 게 이게 없어졌으면 이잖아요. 그럼 늦게 온다든지 안 올라온다 그러면 조치를 취했어야 되죠. 이번 달 10일 통영바다에서 작업하던 70대 해녀도 작업을 마칠 때가 돼서야 익사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 띄엄띄엄 계시거든요. 혼자 작업하는 거죠. CPR 교육을 제대로 지금 선장님이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무방비예요. 이렇게 올 들어 벌써 7명의 해녀가 바다에서 작업하다 숨졌습니다. 하지만 해녀 어업 관련 안전 규정이 전무한 데다 해산물 수익을 나눠 갖는 선장이나 어촌계에도 안전 의무나 사고 책임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따라서 너무 편차도 많고 안전 지침이라 해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하는 게 좀 쉽지 않고.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녀와 해남은 12,000여 명. 지난해에만 16명이 숨져 10,000명당 사망사고 비율로 따지면 사고가 많은 건설업보다 8배 가까이 높습니다. 관련된 종사자들도 응급 상황이 되면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도 등재된 해녀문화. 안전한 어업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KBS 창원 뉴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주요 선거 쟁점과 후보 공약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산 해양신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창원시장 후보들의 입장을 배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호안 길이만 4.3km, 축구장 100개 넓이의 바다를 메우는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 수조원이 예상되는 사비 조달 방안과 개발 방향 등을 놓고 20년 가까이 갈등과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는 해양신도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비용 3,403억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 큰 관건이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둘째로 시민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에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함께 의논해서. 자유한국당 조질래 후보는 특별법을 통한 해양신도시 국비 지원과 항노화 산업 유치를 내놓았습니다. 상가라든지 이런 것을 짓지 않고서도 충분히 수익성과 공익성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통한 돌파구를 제가 공약으로 내걸게 된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정규현 후보는 해양신도시의 경남도청을 옮겨 도심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경남도청을 해양신도시에 유치를 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우리 마산과 진해의 균형 발전에도 들어갈 것 같고 또 해양으로 나갈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는. 무소속 안상수 후보는 해양신도시를 공원과 문화관광시설로 채워 관광 중심지로 키울 계획입니다. 해양신도시는 절반은 공원으로 유지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문화시설과 관광산업시설로 도시를 채울 겁니다. 민중당 서경철 후보는 해양신도시 추진 과정 재조명과 함께 개발 계획에 시민 의견 수렴을 약속했습니다. 무소속 이기우 후보는 종합운동장 건설과 산업박물관 유치를 통해 해양신도시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의 비구름이 남부지방까지 확대되면서 경남 지역에도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지금은 일부 지역에 아주 약하게 이슬비 정도만 내리고 있는데요. 경남 서부 지역은 아침 중에 비가 모두 그치겠지만 경남 중부와 동부는 밤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5에서 30mm로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안개도 짙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내일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밑돌아 선선하겠습니다. 덥지 않은 데다가 비가 그치면서 공기도 깨끗해져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창원 19도, 창녕과 밀양이 22도를 가리키고요. 낮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가까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21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낮 기온 2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는 요란한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바람이 점점 더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징검다리 연휴가 끼어있는 다음 주 초반에는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수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감사원이 함안과 고성군, 사천시 등 3개 시군에 업무를 잘못 처리한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고성군이 군의원 가족과 친척이 대표로 있는 회사들과 위법하게 2억 7천만 원 상당의 수의 계약을 하고도 뒤늦게 규정 기간보다 짧은 입찰 자격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성군은 보전 산지 안의 축사 진입도로 개설과 주택 건축을 위한 산지 전용 신청을 규정에 어긋나는 데도 허용했고 사천시는 직원 2명의 징계를 바꿔 부당하게 승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어제 전야제를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나흘 동안 밀양 영남로와 밀양강 주변에서 열립니다. 올해 60회를 맞는 밀양 아리랑 대축제는 시민 배우 1000여 명이 밀양 강변에서 만들어내는 밀양강 오디세이와 20년 만에 부활한 농악 경진대회, 실크로드 패션쇼, 아랑규수 선발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